자, 보신 대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이 끊겨버린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이에 정부 합동대표단이 지난 29일 미국으로 떠나서 미 행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법안의 재고를 설득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노력이 과연 이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의 전기차가 피해를 입는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인플레 감축법 도대체 어떤 법인 건가요? 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위해서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배터리 소재를 써야만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공장이 없는 우리 기업의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정부가 반발을 했고 이번에 대표단까지 파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기후변화 또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추진된 법이라고 보기에는 후폭풍이 너무 큰데 이 법안이 추진된 그 배경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이 사실상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이 자국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조항 또한 결국 중국산 제품을 차단하고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의존도를 높인 자동차에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총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0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과학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미국은 반도체법과 인플레법을 통해서 철저히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단이 이제 미국 행정부 의회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겠다라고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대표단은 29일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워싱턴에서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담당 부처들을 만나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을 했는데 인플레법이 WTO나 FTA 규정을 위반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과정을 절차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겠다.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해 업계 의견을 듣고 관련한 정부 지원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자, 장 기자, 그러면 미국이 우리 측의 요청을 응해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단의 방문이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 이런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법안 자체가 여당의 민주당 주도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고 지금 현재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는 바이든 정부가 우리나라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 3년가량의 유예 기간을 둬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준비할 시간을 주는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 이 또한 상하원 모두를 설득하고 법안 문구도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 달 열릴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에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의회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재차 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자, 앞서 이창양 장관이 WTO 제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WTO 제소를 갔을 때 결과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이 WTO 제소가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해서 승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해서 이 수입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단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당시 세이프가드를 문제 삼으면서 WTO가 우리 손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온 이후에 시행된 조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인플레법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걸 고려하면 WTO 제소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다른 쪽에서 우리나라를 배려한 조치를 내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 이 바이든 행정부가
14나노미터 이하 미국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 조치를 펼쳤는데요. 한국 기업에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플레법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명백해진 만큼 적어도 반도체 산업에선 우리를 배려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삼성전자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은 미국에서 핵심 장비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지적을 받는 것이 이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었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나라의 대미국 외교 통상 정보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 당시에 더 나은 재건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그 법안의 축소판인데요. 미국산 전기차와 부품을 우대하겠다는 건데 대선 당시부터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될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플레 감축법 통과 때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산업부는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난해 10월 전기차 구매 세 공제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내용에 대해서도 25개국 주미대사가 미국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면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산차 기업들이나 그와 연관된 업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았는데 네. 그렇죠.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빨리 짓기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 적어도 2, 3년을 걸릴 예정이라서 그동안 우리 완성차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희정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